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끔찍한 사건 속으로 빠져볼 거예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정말 감사할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중독은 한 사람의 정신과 의지를 완전히 장악해서 가장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 금지 약물, 도박, 심지어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이든 중독의 굴레는 파괴적일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강박에 사로잡힌 인질이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무시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종종 원할 때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도나와 굴란 문드라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슬프게도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2005년 펜실베이니아주 허미티지라는 조용하고 그림 같은 마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부부는 거의 고향 유명인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클리닉을 가진 유명하고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눈부신 미인이었고 그보다 거의 25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림처럼 완벽하고 이상적이며 번성하는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5월의 어느 날, 한 발의 총성이 그 환상을 깨고 배신, 의존, 압도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훨씬 더 어두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굴란문드라는 인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하이데라바드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가난과 굶주림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러한 어려운 환경들이 그의 강한 성격을 형성하고 가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건설하려는 분명한 목표를 갖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고가 되는 데 집중했으며 결국 의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굴람은 의과대학에 합격하여 곧바로 반에서 1등이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행운이 다시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클리닉 중 한 곳에서 해외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는 비뇨기과에서 일하면서 밝은 미래를 가진 유망한 젊은 전문가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인턴십을 마친 후 굴람은 수익성 있는 일자리 제안을 받고 미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1970년대 중반까지 시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의 허미티지라는 조용하고 작은 마을에 정착했는데 인구는 16천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곧 비뇨기과 진료에 집중하는 자신의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굴람은 최첨단 기술과 최신 장비를 진료에 도입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클리닉은 주에서 최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렵고 겉보기에 절망적인 사례를 맡았고 환자들은 심지어 국외에서도 그를 찾아왔습니다. 문드라 박사는 그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의 관대함으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종 돈을 받지 않고 사람들을 치료했고 심지어 자신의 돈으로 비싼 약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의 공감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고프고 힘든 어린 시절을 결코 잊지 않았고 그것은 성공적인 진료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그의 열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굴람은 상당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는 고급 동네에 고급 주택을 구입하고 편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는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을 믿었고 그에게 기쁨, 맛있는 음식, 여행, 고급 시계, 희귀한 수집품, 고급 자동차, 그리고 40대까지 아름다운 동반자들과의 시간을 가져다 주는 것에 돈을 썼습니다. 그는 어느 날 도나라는 젊은 여자가 길을 걷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기 전까지 평생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즉시 반했습니다.
도나 스미스는 굴람보다 24살 어렸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고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녀가 의사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나이 많은 남자의 관심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호화로운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가 그녀를 쫓도록 허락했습니다. 도나의 가족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녀를 명문대학에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굴람은 이것을 알게 되자 그녀의 학비를 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도나는 의료 분야에서 일하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가 간호사가 되도록 도왔고 나중에는 그녀가 마취학 석사 학위를 마치는데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들의 낭만적인 관계는 그들이 만난 지 몇 년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종교적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도나의 부모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딸의 교육과 복지를 지원해준 친절하고 관대한 의사를 좋아했습니다. 도나는 최고 수준의 마취 간호사가 되어 주요 의료센터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굴람은 그녀의 야망을 계속 지지하며 그녀가 전문 알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부는 그의 고급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비싼 차를 선물하고 보석을 뿌려주고 고급 휴가지로 데려갔습니다. 굴람은 도나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때 그는 34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승낙했고 부부는 가족, 친구, 굴람의 많은 직장 동료와 사업 파트너를 포함한 150명 이상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도나와 굴람은 마을에서 지역 유명인이 되었고 아마도 주변에서 가장 부유한 주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주 여행을 갔고 의사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훨씬 어린 아내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부부는 정기적으로 자선갈래 참석했고 항상 공공행사에서 함께 목격되었습니다. 도나는 자신의 경력에 집중하기로 결심하고 서둘러 가정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굴람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도나를 쾌활하고 친절하며 활기찬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적어도 비극이 풀리기 시작할 때까지 그녀가 보여준 이미지는 그랬습니다. 그녀의 세상, 37세의 나이에 도나는 아버지께서 심각한 질병과 오랜 싸움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와 가까웠고 종종 아빠 딸이라고 불렸으며 그를 자신의 가장 큰 힘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도나는 깊은 감정적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물러섰고 심지어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굴람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아내를 지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었고 심지어 기분 전환을 위해 하와이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굴째 외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고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양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나는 일에 몰두하고 일상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진정한 안도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도나는 심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신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유명한 비뇨기과 의사였지만 그조차도 그녀의 고통을 완전히 덜어줄 수 없었습니다. 치료는 일시적인 완화만을 제공했고 증상은 매번 더 강하게 되돌아왔습니다. 절망에 빠진 도나는 강한 진통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복용해서 그녀는 직장에서 몰래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약물 관리 및 투여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하게 소량을 빼돌리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녀는 환자를 위해 준비된 약의 일부를 눈에 띄지 않도록 각 용량에서 적당히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한 구울제와 함께
처방 진통제는 그녀의 신체적, 감정적 고통을 모두 마비시켰습니다. 도나는 세상이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그녀는 혼자서 자신의 고통에 맞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굴람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건강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도나의 약물 의존은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약물 없이는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용량을 늘리고 더 자주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관심을 끌기까지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붙잡혔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클리닉에서 그녀의 해고는 충격적이었고 여러 건의 형사 고발이 그녀에게 제기되었습니다. 굴람은 즉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고 그의 노력 덕분에 상황을 억제하고 그녀의 명성을 보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들의 친구나 가족 중 누구도 도나의 의존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징역형을 받는 대신 그녀는 많은 벌금을 내고 전문 시설에서 재활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굴람은 직접 센터를 선택하고 도나의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친척, 이웃, 친구들에게 그녀가 휴가를 갔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이전처럼 쾌활하고 사교적이었습니다. 재활센터에 있는 동안 40대인 도나는 데미안 브래드포드라는 훨씬 더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데미안은 23세였고 금지 약물 유통과 관련된 여러 건의 범죄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거의 잃을 뻔한 심각한 과다 복용 후 재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나와 데미안은 빠르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거의 분리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통을 공유했고 그들의 관계가 특이해 보였지만 빠르게 강렬해졌습니다. 단순한 대화로 시작된 것이 열정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도나의 남편은 70세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의 나이와 기존 건강 문제로 인해 그들의 신체적 관계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편 데미안은 젊고 활기차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체육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의 체격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와 다양한 보충제에 자주 의존했습니다. 데미안이 자신보다 20살 더 많은 여자에게 정확히 무엇에 끌렸는지 정확히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돈에게 그는 신선한 공기가 되었고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을 다시 일깨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 관계에 완전히 내맡겼고 빠르게 감정적으로 소모되었습니다. 재활센터의 환자 간 낭만적인 관계에 대한 엄격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창고, 화장실, 기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가능한 한 사생활을 찾았습니다. 잡힐 위험은 그들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도나는 그 관계에 너무 몰두해서 그 없이 인생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그들이 재활시설을 떠날 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미안은 돈에게 관심을 쏟고 애정 어린 별명을 부르고 그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는 열정적인 파트너였습니다. 그가 분명히 자신을 돌본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이 여자에게 진정한 감정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도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모든 은행 계좌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었고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굴람은 그녀의 지출이나 그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 결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도나는 데미안에게 비싼 선물, 디자이너 의류, 액세서리를 선물하고 심지어 그의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아늑한 아파트를 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데미안은 재정적으로 부유한 연인에게 의존하게 되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이사하기 전에 데미안은 샬린 믹 프레이저라는 여자와 함께 마을 외곽에 있는 소박한 아파트를 공유했습니다. 밝혀진 바와 같이 그들은 단순한 룸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낭만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고 샬린은 자신을 데미안의 약혼녀로 여겼습니다. 그가 자신을 버리고 나이 많은 여자에게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샬린은 그 부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곧 데미안이 어디로 이사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도나의 전체 이름과 도나가 부유하고 인맥이 좋은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샬린은 그 관계를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굴렌의 클리닉으로 가서 그의 아내가 그의 등 뒤에서 훨씬 더 젊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굴람은 오랫동안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도나의 행동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녀에게 맞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훨씬 더 젊고 그가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감정적, 육체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열정이 사라지는 것을 오래전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분노 대신 그는 침착하게 상황에 접근하여 돈에게 헤어져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도나는 굴람이 자신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은 덧없는 오락거리, 어려운 시기에 일어난 일에 불과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지지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가 자신이 겪은 일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았던 재활 기간 동안 그 젊은 남자를 만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굴람이 여전히 그녀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속삭였고 젊은 남자는 그녀에게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기에 관계를 끊겠다고 맹세했다. 그녀의 말에 감동받은 굴람은 그녀를 믿기로 했다. 그는 그녀를 용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데이미언은 도나가 떨쳐낼 수 없는 새로운 맹목적인 의존 대상이 되어 있었다. 데이미언 곁에서 그녀는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 젊음, 욕망, 진심 어린 보살핌을 다시 느꼈다. 그녀의 생각은 남편과의 행복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단 하나의 목표를 중심으로 맴돌기 시작했다. 분류는 데이미언을 위해 임대한 아파트에서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들은 훨씬 더 조심스러웠다. 굴람은 바람이 끝났다고 믿었고 도나는 그렇게 유지하려고 했다. 직접 만날 수 없을 때 그들은 하루에 수십 번이나 전화하고 수백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연락을 유지했다. 도나는 남자친구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기적인 동기도 작용했다. 이혼은 도나가 결혼 전에 누렸던 경제적 안정을 잃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와 굴람은 헤어질 경우 그녀의 몫을 25만 달러로 제한하는 혼전 계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굴람은 그녀의 배신을 알게 되자 조용히 처리하려고 노력했고 심지어 대중의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을 100만 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제안했다. 도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고 남편을 설득하며 그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사실 의사의 순자산은 거의 1200만 달러로 늘어났고 제한된 금액은 그녀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탐욕에 눈이 먼 도나는 모든 것을 원했다. 즉각적인 부에 대한 접근권을 얻어 그녀와 데이미언이 자유롭게 살고 만날 때마다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말이다. 도나는 굴람을 통제적인 폭군으로 그녀를 감정적으로 질식시키고 재산처럼 취급하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녀는 데이미언이 남편을 적으로 그가 야기했다고 주장되는 감정적 고통에 대한 보복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기를 원했다. 그녀의 교활한 이야기는 완벽하게 통했다. 도나의 불안한 마음속에 어두운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젊은 연인의 도움을 받아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다. 그녀는 굴람이 훨씬 나이가 많고 여러 만성질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시간은 어쨌든 제한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불가피한 일을 가속화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돈에게는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다. 아무도 그녀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고 그녀는 살아남은 배우자로서 굴람의 모든 자산, 재산, 부를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것이다. 그녀는 데이미언에게 계획을 설명하고 그녀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행운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데이미언은 망설이지 않았다. 막대한 보상 약속은 그의 판단력을 흐리기에 충분했다. 함께 그들은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굴람 주변 사람들은 그가 항상 지갑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종종 누군가 그를 털려고 하면 행복하게 떠날 것이라고 농담하곤 했다. 도나와 데이미언은 이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로 하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변한 실패한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로 했다. 그 계획은 거의 2달이 걸려 개발되었다. 도나와 그녀의 범죄 파트너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치밀하게 작업했다. 이 기간 동안 도나는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남편 곁에 머물며 어디든 동행했고 누구도 그들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도록 했다. 친구와 이웃들은 그들이 행복한 부부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심지어 굴람조차도 그렇게 믿었다. 그들의 계획 실행 첫 시도는 실패했다. 브래드포드는 굴람이 병원에서 주차장에 차로 걸어갈 때 매복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데이미언은 물러섰다. 너무 많은 목격자가 있을까봐 두려워한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1달을 더 보냈다.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외딴 도로에서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데이미언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차를 따라가고 도나는 의료 응급 상황을 가장하여 미리 정해진 장소에 차를 세울 것이다. 계획된 날짜는 2005년 5월 13일 금요일이었다. 그날 문드라 박사는 조카의 결혼 선물로 사려고 했던 집을 보기 위해 이웃 주로 여행을 갈 예정이었다. 도나가 함께 가겠다고 자원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을 방문 중이던 72세의 그녀의 어머니도 여행에 동참하겠다고 고집했다. 도나는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굴람은 그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장모를 데려가기로 동의했다. 데이미언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 스키 고글을 포함한 검은색 옷을 입었다. 그는 차에 탔고 도나의 차량이 집을 나섰다는 신호를 알리는 메시지를 기다렸다. 메시지를 받은 후 그는 합의된 경로를 따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다. 주유를 위해 멈춘 후 도나는 타이밍을 제어하고 싶어 운전대를 잡았다. 그들이 황량한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할 때 그녀는 갑작스러운 병을 가장하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를 세웠다. 바로 그때 검은색 폭스바겐이 그들 뒤에 멈춰 섰다. 스키 고글을 쓴 남자가 뛰쳐나와 굴람이 앉아있는 조수석 쪽으로 달려가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지갑을 요구했다. 노년의 의사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런 말 없이 지갑을 건넸지만 공격자가 돈을 얻자마자 방가쇠를 당겼다. 그러고 나서 그는 차로 달려가 먼 곳으로 질주했다. 총알은 굴람의 머리에 맞았다. 그는 즉사했다. 도나는 비명을 지르며 울면서 응급서비스에 전화하여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충격에 빠진 미망인의 모습을 너무나 설득력 있게 묘사하여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가 일어난 일에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술의 불일치가 빠르게 나타났다. 첫 인터뷰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 분명했다. 도나는 공격자나 그의 차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고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공격자와 차량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했다. 노파에 따르면 그녀의 사위를 쏜 사람은 검은색 폭스바겐을 운전하는 젊은 흑인이었다. 도나는 이로 인해 눈에 띄게 흔들렸고 심지어 어머니와 논쟁하며 그녀가 착각했을 것이라고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여자는 확고하게 서서 점점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도나는 굴람이 요청해서 차를 세웠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아픈 척하며 차를 세운 것은 그녀의 딸이라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또한 왜 공격자가 잠재적인 증인 2명을 해치지 않고 한 사람만 해쳤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마힌드라 박사의 미망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자 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나와 수사를 도와달라고 대중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했다. 기자회견 직후 경찰은 사건의 진정한 배우는 다름 아닌 도나 자신이며 그녀의 연인 데이미언 브래드포드의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또한 데이미언의 차량 모델과 번호판 번호, 심지어 그의 집 주소까지 제공했다. 그 발신자는 데이미언의 약혼녀라고 생각했던 샬린 MC 프레이저였다. 그녀는 그 커플을 면밀히 추적해왔으며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공유했다. 같은 날 경찰은 데이미언을 체포하고 그의 아파트를 수색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무기를 처분했지만 피해자의 지갑을 보관하고 집으로 가져왔다. 안에는 약 3,000달러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여러 은행 카드와 굴람 원더풀 박사의 이름, 도나의 사진도 있었다. 당국은 또한 의사의 것과 일치하는 작은 핏자국이 묻은 옷을 발견했다. 데이미언은 예약되어 구금되었다. 그는 부유한 연인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어떻게든 자신을 석방시켜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도나는 자신의 자유를 두려워하여 침묵을 지켰고 특히 물리적 증거가 그에게 불리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모든 비난이 데이미언에게 떨어지기를 바랐다. 검찰이 데이미언에게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알리자 그는 감형을 받는 조건으로 협조하기로 동의했다. 그는 도나가 그가 운전하고 있던 차를 사줬다는 증거를 포함하여 문자 메시지와 문서를 제공하며 전체 음모를 밝혔다. 데이미언은 범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의 협조에 비추어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했다. 그는 17.5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면에 도나는 범죄의 주요 주모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어떤 잘못도 인정한 적이 없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이 비디오를 공유하여 제 채널이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정말 큰 변화를 만듭니다. 곧 만나요.